전라북도 일부 교육계 원로들이 김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상고 사태 등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도심에서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이나 안전관리도 믿을만 하지만 무엇보다 가벼운 주머니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건립 600년을 맞은 광안루를 기념하는 행사가 2일부터 4일 동안 광안루원과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여름밤의 막걸리 축제도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를 이진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일본 후쿠오카 시내입니다.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80대 A씨로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부인과 A씨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만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사고는 늘어 2018년에는 3만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9%대였지만 2016년 10%를 돌파하고 2018년에는 13.8%를 돌파했습니다.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체 평균 0.98명보다 무려 2.23배나 많습니다. 이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사망자는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라북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5%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취지에 공감하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자진 반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을 서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30대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40년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장명자 씨.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의 면허증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 전보다 둔감해진 반사신경을 느꼈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 교통과를 찾으면 됩니다. 취소 결정 통지서 등 5가지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경찰에 안내를 들으며 서류를 제출하면 임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최대 40일가량 쓸 수 있는 임시 면허증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반납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험하죠. 나이 먹고 운동 신경도 느려지고 그래서 그냥 운동 겸 걸어 다니고 그런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서 약간 서운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우리 경찰 민원실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면허증 반납하시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되시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반납하시고 또 상품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장 씨처럼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며 지자체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치는 모두 달성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때 이미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지만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어촌 등에서는 반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 67살이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면허증 반납이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지배적이지만 이 섬이나 농어촌 등 교통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은 곳에서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은데요. 지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지능력과 반사신경 등이 둔화되면서 사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연세가 들다 보면은 이게 자기의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으로 약간 많이 이렇게 노화가 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는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령 기준치를 살짝 더 낮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잠깐 지나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이라는 게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70대 노인 어르신들이 운전하기로서는 이제 감각이 좀 둔해지면서 이제 거리감도 많이 잃으실 거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70대 노인 어르신들은 좀 운전을 자제하시고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서운은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 내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제가 지금 76인데 그걸 빨리 반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리를 사고를 내지 않고 좀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면허증 반납 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운전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운전을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운전을 제한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도 운전을 하심으로써 좀 버스 기다리는 시간들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운전으로 하는 게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의 의견을 보면 94.8%가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을 할 때 필요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등 상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령화 시대, 도로 위 노년들이 불안합니다.
단순히 자신감만으로 운전대를 잡기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인지와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무려 50%가 넘게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 사고는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운전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적성검사 기간 단축,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들을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며 노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변화가 필요하죠.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노인 교통사고도 늘어날 겁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는 운전자들이 만드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령 운전자들에게 맞는 제도 개선과 실버존 등 안전시설의 보완과 관리도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심에서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아이들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물놀이장인데요.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이나 안전관리도 믿을만 하지만 무엇보다 가벼운 주머니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부터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도심 한복판.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지만 아이들은 더위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물장난을 치고 미끄럼틀도 타며 물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미끄럼틀 타고 물도 맞았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도심에 지자체가 마련한 물놀이장입니다. 때문에 하루 평균 400명이 넘는 시민이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지만 집과 가깝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또래끼리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의 표정도 절로 밝아집니다. 경제적인 것도 괜찮고 여름에 멀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임실군도 최근 간이 물놀이장을 마련하고 여름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수상 축구 풀장과 유아 미끄럼틀 등을 갖춰 아이들의 인기 놀이터가 됐습니다. 아쿠아 페스티벌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이나 안전관리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여름나기 명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서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매일 새로운 물로 교체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읍 씨는 정읍천을 활용해 물놀이장을 조성했고 김제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부안구는 갯벌 생태공원에 고창구는 복분자 클러스터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 일부 교육계 원로들이 상상고 사태 등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직 교장, 교감, 도의회 교육위원 등 10여 명은 김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권리 행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상상고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정났다며 앞으로 김승환 교육감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600년을 맞은 광안루를 기념하는 행사가 2일부터 4일 동안 광안루원과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행사 첫날 광안루에서는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도공의 애환이 깃든 공연, 오늘이 오늘이소서가 열립니다. 저녁 6시부터 한여름밤에 남원 막걸리 축제도 요천 둔치에서 열립니다.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공연, 또 볼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광안루 600주년에 참 의미도 새기고 여름철에 시원한 광안루와 함께 피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